독일 북부 엘베강 하구에 자리 잡은 함부르크는 햄버거 스테이크가 이름의 기원인 도시죠. 하지만 이 도시에는 이보다 더 인기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니어처 마니아들의 성지 미니어처 원더랜드입니다. 이곳의 창업자인 게리 브라운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미니어처 원더랜드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곳은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큰 미니어처입니다. 옛 부두 지역의 붉은 벽돌 창고 건물에 들어선 원더랜드는 10,000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에 11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엔 약 39만 개의 라이트와 26만 개의 피규어, 9,000여 대의 자동차가 투입되었고 움직이는 모형 철도도 15kg가 넘게 깔려있죠. 2001년 첫 개장 당시 함부르크, 오스트리아, 그리고 가상의 도시 크너핑겐 3개로 시작된 디오라마는 현재 파타고니아까지 11개 섹션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쪽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계속 창조되고 있죠. 어느 순간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눈앞엔 건물, 가로등, 그리고 차량의 깨알 같은 불빛들이 펼쳐지죠. 밤입니다. 축소된 건 시간도 마찬가지여서 이곳의 밤낮은 15분마다 바뀌죠. 게릿은 인터뷰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 하나는 최대한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묘사하면서 전시 공간도 실제 여행하듯 각 섹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알프스 경치가 느닷없이 남태평양의 섬으로 바뀌는 흐름의 단절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고 했죠. 아직까지 이곳에 아시아 나라가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원더랜드의 매력은 정적인 미니어처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세상이란 점입니다. 실물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차는 기본이고요. 레일 없는 자동차도 도로 위를 라이트를 켜고 오가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크너핑겐 공항입니다. 기가 막히는 디테일은 이제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고요. 관전 포인트는 바로 실제처럼 묘사한 공항의 프로세스입니다. 각종 비행기들이 계류장, 탑승동에서부터 활주로 끝까지 유도로의 불빛을 따라 이동한 후 이착륙을 하죠. 마치 실제 비행기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 같은데요. 게릿에 따르면 비행기의 지상 이동과 활주로의 이륙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통합 시스템의 개발엔 비용도 많이 들었을 뿐 아니라 개장 때 문제없이 작동할지 걱정이 돼서 만일을 대비한 예비 공항 제작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 기술과 노하우를 발전시켜 왔지만 여전히 자동화를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실제 물 위를 다니는 배의 자동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 어딘가를 잘 찾아보면 숨어서 원격으로 배만 전담해 조종하는 직원을 볼 수 있을 거라 털어놨죠. 현재는 한 단계 발전해 직원이 컴퓨터로 제어를 해주지만 최종 목표는 자율 운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곳의 인기는 결코 규모나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칠맛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스토리입니다. 보통 이런 디오라마는 랜드마크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은 곁다리로 채워넣는 일종의 엑스트라죠. 하나의 예로 모델하우스의 아파트 모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더랜드의 주인공은 사람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개체 하나하나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죠. 도로변 사람들은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건물 주차장에선 접촉사고로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또 어떤 파티장 발코니에서는 잔을 든 남성이 여성을 그윽하게 쳐다보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할 지경인데요. 이처럼 피규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깨알 재미가 있죠. 가뜩이나 넓은 원더랜드를 대충 훑어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원더랜드만의 매력은 유머인데요. 크너핑겐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와중에 갑자기 윙윙대는 벌소리가 나서 보면 큰 꿀벌이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고 스타워즈 주제가가 나오면 밀레니엄 팰컨 우주선이 착륙을 하죠. 그리고 어느새 다른 여객기들 틈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줄 수밖에 없죠. 미 서부 개척시대 배경의 영화 촬영 현장 앞에서는 뭔가 작은 조각이 톡톡 튀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선가 부품이 떨어져 나왔나 싶어 확인해보니 두 사나이가 결투를 벌이느라 바닥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건 판 밑에 좌석인 듯한데요. 아무튼 관람객들을 웃게 만드는 기획자의 재치가 돋보입니다.
네, 창업자인 게릭과 프레데릭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동생인 프레데릭은 늘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스타일이고 다소 냉철한 형 게릿은 그런 동생을 자제시키는 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미키마우스 콜렉션 등 다양한 사업을 했던 형제는 이후 함부르크에서 제법 유명한 디스코텍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디스코텍을 하고 싶지는 않았죠. 2007년 여름 스위스 쭈리히 골목길에서 우연히 철도 모형 가게를 본 프레데릭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 꿈이 솟아올랐고 그날 바로 게릿에게 전화해 세상에서 제일 큰 모형 철도를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게릿은 처음엔 동생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구체적 내용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한 끝에 두 형제 및 사업 파트너 스테판까지 3명은 이 모험에 뛰어들기로 작정합니다. 네, 큰 돈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셋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기로 합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함부르크 방문 시 가보고 싶을 것 같은 관광지 아이디어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는데요. 미니어처 원더랜드 아이디어의 남성표는 겨우 3위, 심지어 여성표는 꼴찌였던 것이죠. 설문의 본 목적대로라면 창업을 재고해봐야 했겠지만 그대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하기로 맘먹었으니까요. 네, 원더랜드가 함부르크에 생긴 이유는 우선 세 사람의 고향이 함부르크였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난관은 과연 세계 최대 모형 철도를 건설할 만한 넓은 장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 그러면서 비용도 사악하지 않은 곳을 어디서 찾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야무진 꿈을 들은 함부르크 경제위원회는 HHLA라는 함부르크의 물류회사를 소개했고 이 회사는 원더랜드의 아이디어에 열광하며 꽤 좋은 조건으로 항만 지역의 넓은 창고 건물을 임대해줍니다. 다음 문제는 자금이었는데 그들이 은행에 찾아가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200만 마르크의 대출을 요청했죠. 그들은 당연히 은행 담당이 비웃을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행은 신속하게 대출을 해주기로 했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훗날 돌이켜보니 요청했던 대출액은 터무니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는데 다행히 예상 방문자 수도 같이 낮게 잘못 잡았던 덕분에 자금의 문제는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순탄한 절차로 첫 구상부터 착공까지 불과 5개월이 걸렸고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01년 8월 3개 섹션으로 개관을 합니다. 네, 재미있는 건 전 세계 철도 모형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이곳에 정작 철도 모형 마니아는 기술자로 뽑지 않았다는데요. 이유는 특정 분야 마니아들은 시야가 한정되어 있고 또 자신의 방식으로만 집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 되도록 이 모형 분야와는 직접 관련 없는 아티스트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원더랜드에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면 이들의 의도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원더랜드가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날리자 돈 냄새를 맡은 전 세계 사업가들이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레고랜드처럼 세계 곳곳에 미니어처 원더랜드의 지점을 내자는 것이었죠. 그동안 한국을 포함 해외에서 200건 이상의 제안을 받았다는데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해외 지점 생각은 절대 없다는 것이었죠. 한국도 방문해봤다는 그는 해외 지점이 생기면 돈은 더 벌겠지만 인생이 너무 피곤해질 것 같다며 웃습니다. 관람객 및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신의 경영 스타일로는 해외 지점들을 그렇게 관리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곳을 방문한 유명 인사들을 보면 독일의 유명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꽤나 다양한데요. 이쯤 되면 일개 모형촌이라 치부할 수 없을 정도죠. 해외 관람객들도 엄청난데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렇게 국가별 방문객 집계를 해놨는데 이게 또 은근히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죠. 우리나라엔 덜 알려져서인지 생각보단 많지 않았는데 의외로 북한 방문객 수가 꽤 있어 놀랐습니다. 한편 인터뷰 당시 게릿의 말에 따르면 영국 섹션이 계획에 추가된 것도 영국 방문객 수와 무관치 않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방문객 수가 늘면 대한민국 섹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쯤엔 한류 열풍 때문에 이미 리스트에 넣진 않았을까요?